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이제 12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연말에는 조금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은데 산타 랠리라든지 또 내년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많이 보면 오히려 내년이 더 좋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슈밖에 없고, 그렇기에 내년 시장이 더 좋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사를 보면 확실히 내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항상 선반영하는 곳인 만큼 어쩌면 또 시장과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솔직히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 작년 초였어요. 지금 거의 2년 연속으로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가졌던 것은 올해 중순 무렵? 아마 그쯤부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정확하게 1년 전에 이런 구간에서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무리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밸류에이션 그 이상으로 폭발적인 실적을 기대해보기에는 어렵다고 느꼈던 많은 메이저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었고 조금씩 계속 빠져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이런 부정적인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는지 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 따라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위치에서는 이제는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처럼 나빠진 실적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어둡다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분기에 영업 적자가 1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추정되는 나쁜 실적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 혹은 이어질 수 있는지, 특정 시점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작년의 주가 흐름하고 주가의 관계, 그런 것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지금 구간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직전 저점이 51,800원이죠.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바닥의 근거로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바닥을 다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호적인 업종들, 또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들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LG전자, 오리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모레퍼시픽, HMM,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어요. 자, 그런데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그렇게 매수 규모가 많지 않거든요. 항상 주간 단위로 보면 한 주에 1,000억 이상을 매수했던 종목들이 최소 1개, 2개, 많게는 4개 이렇게 더 나왔었는데, 이번 주는 LG전자만 420억 규모로 비교적 적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쨌든 LG전자가 매수세가 들어왔죠. 특히 이번 주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애플과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애플 측에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왔었고, 그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LG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애플과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사실무근이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참 애플과 관련된 이슈라면 굉장히 비밀 유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다 또는 추후에 공지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저버리는 이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상승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리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라도 애플과 협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번에 한번 추세를 탔을 때 이 구간이었죠. 21선이 강한 지지 역할이 되었어요. 그때를 반등으로 삼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의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실무근 이슈가 아니었다면
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만큼 그 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많은 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리온. 오리온은 식품 관련주인데 최근에 베트남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 또 중국에서는 리오프닝과 함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차트를 보면 정말 많이 상승이 나와야 7%, 이틀 전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가 7%였고 대체적으로 이때도 0.8%, 마이너스 1%, 또 0.4%, 정말 많이 상승해야 2% 내외, 굉장히 움직임이 더딘 종목 중에 하나인 만큼 그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방산 관련주죠. 자,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지금 3주 내에 단 한 번도 순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하고 굉장히 방산 협력을 많이 했었다면 얼마 전에는 또 루마니아하고 방산 협력이 기대가 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동유럽 국가들, 그쪽으로 방산 협력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게 지난 여름부터 한 차례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는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빠질 수 있는 명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정배열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져가고 있죠. 자, 일단 화장품 관련주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히는 것은 없어요. 단지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우리가 엮어서 볼 수도 있고, 또 국내 이슈로 본다면 내년 초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마스크 사용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은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HMM. 자, 이 종목은 간헐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한번 들어올 때마다 세게 들어오거든요. 일단 재료를 보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는 없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또 실적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시장 대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이슈, 중국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면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게 다시 운임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게 된다면 분명히 해운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지금은 재료와 모멘텀, 그게 선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기관을 보면 기관은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특히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매수했고 이번 주에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이게 단기성 물량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저는 지금이 바닥권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시점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은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저는 지금 그거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그 바닥을 다지는 작업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국전력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번 주에도 기관의 많은 매수와 함께 또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굉장히 장기성 성향이 짙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한다는 것은
이 종목을 조금은 길게 가져갈 것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그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약 10개월 정도 계속 매수가 이어졌었고 지금은 많이 차익 실현하고 있는 만큼 이것도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 이슈가 있고 또 최근에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만큼 유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한국전력 실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한번 연기금만의 매수세를 살펴볼까요? 자, 역시 한국전력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그리고 호텔신라, 하이브 이 두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시장 대비 흐름이 좋은 종목을 뽑아본다면 업종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그 안에서도 조금은 구분을 해본다면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특히 이 두 개의 업종이 가장 흐름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을 제외한다면 오랜만에 5G 관련주 이쪽도 최근에 흐름이 좋더라고요. 자, 제가 몇 개의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에이스테크 이 종목은 작년 초부터 해서 주봉상 22평선 항상 여기에 맞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돌파 뒤에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빠졌는데 작년 6월 달에 주봉상 62평선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돌파 시도를 했었지만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주가가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은 미묘하게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5G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5G의 새로운 중간 요금제도 생길 것이고 또 알뜰폰에서도 5G 요금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올해 말쯤에 5G 가입자 수가 무려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하는 시점인가? 라는 인식들이 생겼는지 최근의 추세가 과거 추세하고 달리 조금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과거 추세는 22평선이었죠. 여기를 절대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돌파했던 만큼 거래량도 실렸어요. 한번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까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